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지를 속속히 파헤쳐보는 정보채널 성지탐사대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서도 지식과 권력이 가장 높았던 도시, 그리고 성경에서 사단의 위가 있다라고 표현한 도시, 버가모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 하나. 소아시아는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와 남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아시아 속주라 불렀습니다. 그중 버가모는 지금의 베르가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와 지식이 발전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아탈로스 왕조가 이곳을 다스리며 한때 소아시아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버가모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경 아탈로스 왕조 아래에서 문학과 학문, 의학이 꽃피웠습니다. 도시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신전과 극장, 궁전, 거대한 도서관을 지었고 강력한 방어 성벽과 수로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팽창하면서 버가모는 결국 로마의 속주로 흡수합니다. 기원전 133년 마지막 왕 아탈로스 3세는 후계자가 없이 죽으며 왕국 전체를 로마에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죠. 이후 버가모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 수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게르만족과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이민족의 침입과 지중해 해상 무역의 발달로 인해 내륙의 언덕 도시였던 버가모는 점점 에페소와 서머나 같은 항구 도시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기원 후 262년 대규모 지진과 화재였습니다. 이 지진은 버가모뿐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등 서부 소아시아 도시들을 휩쓸었고 버가모의 주요 신전과 극장, 도서관 일부가 크게 파괴됐습니다. 이미 약해진 경제 기반과 무역로 변화로 인해 복구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했던 버가모는 점차 대도시로서의 기능을 잃고 소규모 마을 수준으로 축소되어 갔습니다. 버가모의 자랑 중 하나는 뭐니 해도 고대 세계 최대 도서관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버가모 도서관은 2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소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함께 최고의 도서관을 다투었죠. 이 경쟁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파피루스 종이를 독점 공급했는데 버가모가 도서관을 확장하자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러자 버가모는 파피루스 대신 양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필기 재료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바로 페르가멘타, 즉 양피지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버가모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기독교사로 보면 양피지의 발명으로 인해 성경 사본이 더 튼튼하고 널리 복제될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최고의 치유센터 아스클레피온입니다. 여기는 오늘날로 치면 대형 병원 겸 의학연구소였죠. 아스클레피온은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신 성역으로 환자들은 원형 극장에서 마음을 달래고 성스러운 샘물과 진흙치료, 꿈 해몽까지 다양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갈렌이라는 고대 의학의 거장도 활동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스클레피온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입구에는 죽은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즉, 이미 죽은 사람은 치유의 신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 문구는 당시 의술이 살아있는 사람만 살린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버가모의 유적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앞에 남아있을까요? 이 언덕 위의 아크로폴리스는 한때 버가모 왕국의 권력과 문화가 집중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흥하면서 점차 그 중심은 에페소 등 다른 도시로 이동했고
기원 후 3세기경부터 게르만족의 침략과 경제적 쇠퇴가 이어지면서 버가모는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7세기 무렵 버가모가 사실상 도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돌무더기가 다시 세상에 드러난 건 19세기 말부터입니다. 1878년 독일의 고고학자 카를 후만이 버가모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1879년부터 1886년까지 제우스 재단, 트라야누스 황제의 신전 기초, 극장 터가 차례로 드러나며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제우스 재단의 부조는 독일로 반출이 돼서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었죠.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터키 정부와 국제학자들이 아크로폴리스 발굴과 복원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언덕 위에 서면 제우스 재단의 남은 기초, 아테나 신전 재단, 가파른 극장 터가 당시 버가모의 권세를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상징, 레드 바실리카입니다. 원래 이곳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시절 이집트 신 세라피스를 모시는 거대한 신전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뒤 이 신전은 개조가 되어서 버가모 지역의 중요한 교회로 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터로 추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세라피스 신전이 훗날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버가모 순례에서 큰 의미를 줍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세라피스 신전의 붉은 벽돌 사이를 지나며 우상과 권력의 상징이 복음의 집으로 바뀐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기억합니다. 제국의 수도였던 언덕 위 아크로폴리스, 신전에서 교회로 바뀐 레드 바실리카. 버가모의 돌들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식도, 권력도, 우상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전해진다. 버가모는 당시 고대 최고의 도서관, 그리고 최대의 의학센터, 순교의 흔적이 공존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버가모의 유적지를 걷다 보면 극장과 제단터, 바실리카 사이사이에서 당시의 지식과 믿음이 공존했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성지탐사대 다음 편에서는 소아시아의 또 다른 교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샬롬. 성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